요즘에 이제 주가 조작 작전 세력에 의한 사기, 부동산에서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기꾼들이 좀 판치고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믿을까? 바보라서? 멍청해서?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다 의심을 하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믿음을 주고 이제 상대방이 그거를 믿는 순간 그 믿음이 한번 생기면은 이제 그게 확신으로 바뀌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 사실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걸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이 게시한 그런 정보, 블로그나 뭐 유튜브, SNS에서 올려놓은 그런 정보가 진짜라고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맛집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광고를 낸 게시물인데 그게 진짜 맛집인 줄 알고 찾아갔다가 별로 맛없어가지고 그냥 입맛만 베리고 온 경우, 어떤 특정한 주식 종목에 대해서 분석한 글이 있는데 특정 세력이 그 주식을 매입해 놓고 가격을 올리기 위한 글들을 이제 뿌리는 거죠. 연예계 쪽에서도 어떤 특정 연예인이 어떤 여자나 남성의 연예인과 연애를 한다, 이런 기사가 뜨면은 사실일 수도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 연애설이 떴다는 이유로 진짜다, 그게. 쟤 누구랑 사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정보가 뉴스에 떴다는 이유로 그게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연예계 말고도 정치, 뭐 경제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 노인분들 같은 어르신들이 좀 이런 가짜 뉴스, 가짜 정보에 되게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도 되게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저희 친척, 제가 아시는 어른이 카카오톡에서 오는 가짜 정치 뉴스를 보고 그냥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디 누구누구 대통령, 어디 뭐 국회의원, 뭐 되게 나쁜 놈들이다, 뭐 되게 뭐 종북 좌파다, 빨갱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조언을 저희한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얘기를 듣지만 뭐 믿거나 말거나 하죠. 그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런 정보나 뉴스 같은 거를 받은 그런 채널들이 거의 뭐 신문이나 TV에서 나오는 뉴스, 그게 거의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카카오톡도 무조건 믿게 되는 거죠. 이런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는 무조건 맞다,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한번 어떤 동영상을 보면은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비슷한 정보의 동영상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유튜브가 좀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계속 저희가 다양한 정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떤 특정 정보가 왔을 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환경? 근데 이렇게 검증이 안 될 수도 있는 정보를 그대로 믿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정보를 보여주는 채널 자체가 그저 그냥 유명하고 뭐 큰 회사? 큰 단체라는 이유로 그 정보가 무조건 맞는 거다,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내 말이 맞아, 이거 얘기 TV에 나왔었어, 뉴스에 나왔던 얘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채널 자체가 유명하다, 그 이유로 무조건 믿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다니는 학교, 아니면 내가 다닌 뭐 종교단체, 아니면 또 유명한 또 다른 단체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 해서 무조건 믿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뭐 국민연금도 요즘에 말이 많잖아요. 국민연금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국민연금만 들면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산다 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예전에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저희 세대나 저희보다 더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는 환경이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전문가가 말했다는 이유, 특히 이제 투자 같은 경우가 많겠죠. 유명한 주식방송 채널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개인 투자자와 이제 상담을 해주는 뭐 코너가 있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떤 특정 주식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투자자가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도 그 전문가 얘기를 듣고 투자했다가 망했다고 그 생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문가가 되게 난감해했던, 그리고 그 전문가가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냥 차트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차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그냥 하루에 1%를 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저도 주식 투자를 초반에 했을 때는 하루에 1%는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하루에 1%라는 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단순하게 하루 1%를 낸다고 하면은 한 달에 30%의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게 1년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뭐 워렌 버핏 저리 가라 라는 수익인데 마치 그게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 방송에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전문가를 더 이상 저는 믿지를 않아요. 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진실인지 아닌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유명인이 말했다는 이유. 최근에 주가 조작 그런 작전 세력에 어떤 특정 연예인이 가담돼 있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세력이 왜 그 연예인을 끌어들였을까? 그 연예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런 마케팅 수단이 된다는 이유인 거죠. 어떤 연예인이 우리가 하는 것에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은 더 믿음이 가는 거죠. 아, 그 연예인도 여기에 투자를 하네, 좀 믿을만 하네, 괜찮은 데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더 들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그 연예인도 피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특정 연예인이 투자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투자라고 볼 수는 없다. 광고에서도 어떤 연예인이 이 제품을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특정 뭐 건강식품이나 어떤 약을 연예인이 나와서 내가 이거를 계속 복용했더니 뭐 되게 좋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고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한다는 거죠. 실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연예인이 그거를 복용한다고 해서 그 약이 좋은 약이다, 이거는 관계가 좀 없는 얘기잖아요. 그 연예인이 그걸 좋다고 하는 게 광고비를 받잖아요. 그 광고를 함으로써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진짜 진실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관계성이 없는데 유명 연예인이 나왔다는 이유로 믿는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정보를 그렇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결국은 교육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부터 저희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시험을 보기 위해서, 단지 이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학교 수업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칠판에다 적어준 걸 저희는 그냥 그대로 노트에서 적는 그런 식의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교과서에 나오는 저거는 무조건 그냥 정답이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정답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계속 저희는 그냥 무분별하게 그거를 그냥 적고 그냥 시험지에 답을 쓰고 이래 왔던 거죠. 그거를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보려면 서로 좀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토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벌써 지루한데, 근데 그 토론이라는 게 진짜 그냥 뻔한 소리 같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살다 보면 토론 그렇게 많이 하나요?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반대 의견 내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내가 얘기하는 거에 토다네. 그리고 분대문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하관계에 있어서도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저렇게도 생각하고 쟤는 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다양한 시각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한데 그런 자리가 별로 없는 거죠. 이 문제가 나는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전부였는데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많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견이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르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답만 찍는 그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내면 다른 시각의 얘기를 하면은 틀린 거라고 생각해서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 같은 경우도 자기랑 다른 얘기 하면은 비난하고 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너는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의 비난 댓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토론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어떤 정보나 어떤 그런 사실들을 깊이 생각해보는 훈련이 좀 필요하겠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독서, 책을 많이 봐야 된다, 이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도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는 특히 알고리즘에 의해서 좀 지배당한다?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같은 정보, 비슷한 정보만 계속 나오니까. 근데 책 같은 경우는 내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비슷한 카테고리의 책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의 의견, 시각이 있는 거를 내가 계속 보게 돼요. 하나를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책을 한번 봐볼까? 그런 욕구가 좀 생기게 되거든요. 책을 좀 계속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책이 조금 더 인터넷이나 유튜브보다는 낫다. 제 친구도 뭐하러 책 보냐, 그냥 유튜브 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TV 볼 때도 그렇잖아요. TV 볼 때 그냥 멍 때리면서 보거든요. 괜히 바보상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멍 때리면서 봐요. 수동적으로 그냥 듣기만 하니까. 제가 누군가한테 계속 얘기하면 그 상대방이 나중에 눈이 풀려 있는 걸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도 얘기를 좀 나눠보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면 이게 멍 때리게 돼요, 사람이. 근데 책이라는 거는 되게 그 긴 문장들을 계속 내가 능동적으로 읽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책이 안 읽혀요. 그냥 글자 가나다라 마바사는 읽히는데 이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글씨만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깊이 읽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깊게 생각하는 힘이 생기고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보고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같이 이렇게 흉흉한 세상에서 사기를 거의 안 당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은 순간순간 살면서의 선택이잖아요. 보다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사고, 깊은 생각, 이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인생을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다.